소소한 듯 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저희들을 유쾌한 음악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죠. 선생님입니다. 김영대 음악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대입니다. 오늘 저희들 또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네. 평론가님 나오셔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 네. 사실 저희 이제 국제 시사라서 여러 가지 좀 건조한 얘기만 하지 음악 얘기를 많이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종의 약간 좀 치어리더 같은 역할이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풀어주실 건가요? 지난 6월 21일이 또 마침 세계 음악의 날이었어요. 아, 이게 그렇습니까? 예, 네. 1982년에 프랑스에서 시작된 예, 여기 불어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네. Fête de la musique라고 해서 네. Fête de la musique라 그래서 다양한 음악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념하는 세계 월드 뮤직 데이라고 흔히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여름 하면은 역시 야외에서 벌어지는 그 각종 뮤직 페스티벌, 네,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한 주제는 음악 축제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가보셨거나 들어봤거나 한 뮤직 페스티벌, 음악 축제가 있으시면 좀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역시 아이돌을 덕질하고 있는 관계로 롤라팔로자, BTS의 제이홉이 가서 공연하는 맞습니다. 거 영상으로 봤고, 그다음에 코첼라는 뭐 블랙핑크나 에스파, 르세라핌 네. 다 전부 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들이어서 열심히 장면을 찾아봤습니다. 이승훈 저는 평론가. 아주 오래전인데 지산이었습니까? 지산 락 네. 페스티벌? 거기를 맞아요. 한번 갔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정신이 없었죠. 일단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쵸. 네. 그리고 화장실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아, 그렇죠. 네, 열심히 놀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너무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좀 안 나네요. 소시적이셨던가 봐요. 소시적에. 네. 저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어학당 다녔을 때 콘서트를 많이 다녔어요. K-pop 한국에 있는 콘서트들을 많이 다녔고, 근데 축제는 그냥 뭐 DJ 그런 축제들을 많이 가는데, 사실 여름에는 이게 물 뿌리고 물놀이 하는 축제들이 있잖아요. 워터밤 저거 되게 같은. 워터밤 진짜 가보고 싶어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역 곳곳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축제들이 참 많을 텐데 네. 음악 축제의 정의, 뭐 기준, 뭐 이런 게 있나요? 어쨌든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3요소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당연히 음악이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냥 뮤지션과 관객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음악이라는 하나의 체험에 참여하는, 거기서 일하는 뭐 스태프들과 뭐 자원봉사자라든지 팬과 뭐 팬들이 이끌고 온 뭐 친구도 있고 처음 뭐 이렇게 들르는 뜨내기 손님들도 있고, 어쨌든 이런 공동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로컬, 그러니까 그 장소, 그 공연이 열리는 어떤 독특한 하나의 어떤 테마를 가진 도시 혹은 지역 혹은 국가라는 이런 장소의 개념이 이제 세 가지가 공존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보통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음악 축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뮤직 페스티벌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가? 아마 생각해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언제 인류 최초의 음악 축제 말씀하시는 맞아요. 건가요? 무슨 고대 그리스 뭐 이런 건가요? 와, 진짜요? 진짜 뭐 진짜 뒤로 넘어져도 매트리스라는 말이 있듯이. 뮤직 자체가 뮤즈에서 맞아요.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비시즌을 이용해서 이제 뮤직 페스티벌을 하는 게 이게 뭐 기원전 한 500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보통 이제 아폴로신이라든지 이런 신에게 바치는 어떤 헌사, 시, 노래 같은 것들을 이제 하는, 연극도 하고 뭐 네. 다양한 것들이 있는 그런 축제였었는데, 아주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1960년대쯤 아닐까요? 맞아요. 60년, 정확히는 60년대 말입니다. 60년 뭐. 베트남 전쟁이 생각나는데 그 비슷하게 시기와
해피 문화 뭐 이런 건가요? 맞아요, 문화. 맞아요. 그 60년대 말이 우리가 아는 반문화, 카운터 컬처의 그런 전성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운터 컬처라는 하나의 문화, 음악이지만 사실 저항의 의미가 담겨 있고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래가 있고 그걸 즐기는 뭐 소비자가 네. 있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통해서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아까 제가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공통된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가진 이 대중들이 락 음악을 중심으로 이제 처음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60년대 말에. 그래서 그 어떤 끓는 어떤 뭐 민심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를 담아내기 위해서 락페가 이제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글래스턴베리에서, 미국에서는 그 우드스탁, 네네. 네, 우드스탁이 처음으로 열렸죠. 그래서 사랑의 여름이라는 말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아. 네, 그래서 뭐 머리에 꽃을 얹고 뭐 샌프란시스코로 간다, 뭐 이런 네네. 노래도 있고요. 네, 사실은. 그리고 유럽에서는 사실 가장 이 뮤직 페스티벌의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된 이벤트 중 하나가 89년에 89년이면 네, 세계사에 기록되는 베를린 장벽.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그 이전에 뭐 공장으로 쓰던 뭐 다른 목적으로 쓰던 건물들이 이제 다 뭐 이렇게 철거가 되거나 혹은 용도 변경이 되면서 이제 그런 장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독일에서 EDM 페스티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EDM이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전자음악 페스티벌이 또 만들어지기도 했고, 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조금 어디 가서 그래도 아는 척 할 수 있게 네. 세계 유명한 그런 음악 축제들 조금만 좀 꼽아주세요. 페스티벌에 이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려니까 참 그러게요. 힘드네요. 네. 대표적으로는 역시 서머 페스트라 그래서 관중 수로만 보면 굉장히 압도적이죠. 이제 68년부터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 그래서 텍사스의 오스틴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텍사스 주립대학이 있는 네네. 곳이기도 하죠. 거기서 이제 그 도시 모든 구역을 정말 막아놓고 하는, 그 사실은 오스틴이라는 도시가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라는 그 어떤 교육기관 말고는 그렇게 뭐 알려진 게 없었어요. 네네. 사실은 그전에. 네.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때문에 도시 자체가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거기에 또 뭐 그 특유의 텍사스 바베큐 음식 같은 것도 굉장히 또 도시의 명물로서 소개가 되면서 지역 경제에 굉장히 이바지한 시너지가 확실히 있네요. 시너지가 엄청나. 네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사실은. 이 축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가 하나의 어떤 롤 모델로서 자리 잡고 있고요. 영국에는 뭐 70년대 말에 시작을 했던 대표적인 음악 페스티벌 글래스톤베리가 유명하죠.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코첼라나 롤라팔루스에 한번 서는 게 꿈이라고 하면, 영국에서는 글래스톤베리에 서는 게 이제 꿈인데, K-팝이 이제 이 무대를 점령하게 됐습니다. 글래스턴베리는 진짜 우울할 때 보면은 힘이 나요. 정말. 그렇죠. 예, 이걸 보고 그 에너지가. 있으면은, 예, 모든 축제 다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가끔 유튜브에서 이 글래스턴베리 일부러 찾아서 옛날 것도 막 영상을 찾아보는데 저기 가면 정말 다른 세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남미로 가면 역시 브라질입니다. 락인 리오라 그래서 이게 85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역사가 깊은데요. 오래됐네요. 네. 이것도 뭐 관객 수로 따지면 보통의 이제 그 페스티벌 관객이 최소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한 30만 이상은 운집을 한다고 봐야 돼요. 30만이요? 네네. 그 최소로 잡으면 그렇습니다. 최소. 네, 100만 넘어가는 뮤직 페스티벌도 우와. 많고요. 네, 그래서 보통 관객 그 집계를 하면 35만 정도는 잡고 있죠. 캐나다에는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몬트리올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몬트리올. 네. 프랑스 문화와 캐나다 북미권 문화가 아주 섞인 그 영어 프랑스어를 불어를 같이 쓰죠. 쓰는 네. 대표적인 도시인데, 여기가 재즈로 유명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몬트리올이라는 이름을 많이 이제 떠올리시는데요. 여기 1980년에 시작이 됐던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사실 저의 로망이기도 한데 아직 못 가봤어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규모로만 따지면 미국, 영국 다 저리 가 이럴 수 있을 만한 페스티벌이 유럽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죠? 그게 오스트리아에서 하는 도나우 인셀 페스트라고 하는데요. 다뉴브강 뮤직 페스티벌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세계 최대 뮤직 페스티벌로서 단일 입장객 기록을 세웠던 페스티벌이기도 해요. 오스트리아면 왠지 바이올린과 첼로 뭐 다양한 있을 음악들이 것 같은데.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이고, 네. 아무래도 그 비엔나,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그 음악의 어떤 수도 같은 상징성이 그만큼의 또 관객을 또 끌어당기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또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예, 그래서 도나우강의 어떤 정치를 또 즐기기도 하고 음악도 즐기는 그런 또 이점이 있는 거죠.
이란이나 뭐 중동 지역 이런 데도 이게 음악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한 게 있나요? 사실 여성들이 이란에서 춤추는 게 이제 공공장소에서 춤추는 게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 율법에 따라서 안 되는 행위거든요. 제가 하나 들었던 게 있었는데 파즈르 이란의 파즈르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하나? 제가 들었던 게 있는데 이제 앉아서 한 무대를 보는 거는 되게 뮤직도 많은데 뭔가 페스티벌 형태로 음악을 같이 즐기는 즐기거나 거.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이제 음악이 그냥 음악이 아니라 완전히 산업화 규모로 됐잖아요. 네. 들썩거리는. 그리고 어떤 가수가 혹은 밴드가 움직이면 그 지역 경제, 사회,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 그때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할 때 네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경제적 효과를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를 뮤직 페스티벌로 바꾸면 비슷합니다. 뭐냐면 일단 그 공연에서 얻는 페스티벌 네. 자체에서 얻는 수익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잘 되는 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든지 이런 공연 같은 경우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수익이 우리 돈으로 한 400~500억씩은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사실은 네, 이게 그렇죠. 들어가는 네. 돈도 많을 텐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페스티벌 자체로만 얻는 수익이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입장권 수익이 되겠죠. 그 외에 그 주변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틴 도시의 숙박업, 음식점 음식이나. 이런 이제 부가적인 또 수익이 또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고용 창출도 굉장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건데 도시의 이미지가 제고됩니다. 사실은 이거를 우리나라도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도시의 아이덴티티나 그런 관광적인 어떤 아이템들과 정체성을 장기적으로 이 페스티벌에 녹여내서 어느 순간 그 페스티벌 하면 그냥 그 도시가 떠오르고 네네. 그 도시가 굉장히 원래 우리가 굉장히 친숙했었던 가볼 만한 도시처럼 각인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런 의식이 아직 좀 이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일단 축제를 여는 곳으로 인식되면 네. 축제가 안 열리더라도 거기에 이미지가 제고돼서 계속 뭐 관광객들이 찾아간다던가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코첼라 사막이라는 게 거기 뭐가 있습니까? 그냥 완전 사막이죠. 근데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것 때문에 그 캘리포니아에 거기 인디오 사막까지 가는 거고 글래스톤베리도 마찬가지고. 네, 나라마다 음악 축제를 즐기는 그 문화가 다를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한국이나 뭐 외국이랑. 예전부터 원래 한국이나 이런 동아시아 쪽 대중들이 페스티벌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알려졌었어요. 비교적 얌전하게 네. 몸을 최대한 많이 안 움직이고 뭐 많이 이런 하는데 거 특히 아닐까요? 이제 일본이 그런 걸로 유명했죠. 네. 일본은 사실은 음악을 즐기는 이 음악 매니아적인 감수성은 네. 정말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심지어는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제 전성기에서 내려온 네. 뮤지션들이 네. 일본에만 가서 일본의 독점 공연을 하고 독점 음반을 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했었어요. 네. 근데 그들이 항상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페스티벌이나 콘서트에서는 반응은 정말 소극적이다. 예. 내 음악 좋아하는 거 맞아? 막 약간 상처받고 약간 그렇죠. 이런 건가요? 예, 즐기고 그렇죠. 있나?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게 크게 다르진 않았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뭐 그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떼창이라는 것도 떼창으로. 떼창의 민족이잖아요. 또 그래서 떼창 민족. 그 적극성이나 참여도로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어느 도시에 그런 관중들과 비교할 수 있겠고 원래 이 활발하고 적극적인 관객이라고 하면 역시 미국하고 그렇죠. 이제 남미죠. 네. 남미 남미 쪽에 제가 콘서트를 갔는데 어, 거기서도 그냥 콘서트인데 이제 서로 그냥 노래를 혼자서 부르고 춤추고 무대를 안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누가 나와 있는지 상관없어요. 네, 일단 약간. 노래 안 들렸어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커서. 네. 그래서 되게 그런 거 다른 것 참, 같아요. 저는 워낙에 케이팝 팬이다 보니까 이 케이팝 가수들이 이제 외국의 이런 대형 축제에 많이 서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좀 은근히 좀 자랑스럽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음악 축제는 말 그대로 그냥 즐기는 건데 이제 한국에서는 너무 그거를 국위선양이라든가 약간 올림픽 네. 보듯이 국위선양처럼 생각하고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댓글 다는 거 보면은 한국인들은 너무 반응이 이렇게 무슨 경진대회 나가는 것 같다, 컨테스트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컨테스트가 아니고 페스티벌인데 이제 그게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평론가님은 좀 그런 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게 과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모든 분야에서 특히 케이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세계 시장의 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게 사실은 다 성과 예. 뭔가 위주로 기록 위주로 좀 정리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누구는 어디에 섰는데 뭐 메인 스테이지에 섰다, 서브 스테이지에 섰다. 맞아요. 네. 메인 스테이지에 섰지만 그냥 퍼포머였다. 서브 스테이지에서 헤드라이너였다. 그러면 순서 이런 것들. 네, 그 순서 누가 위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지나치게 좀 경쟁 구도로 가는 게 있는데 사실은 페스티벌이라는 말 자체가 축제잖아요. 예, 그냥 축제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그 커뮤니티 관객들이 모여서 즐기는 거지. 앞으로는 저는 좀 성숙하게 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치열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네. 항상 올림픽 정신으로 이거 좀 지향해야 되는데. 모든 분야에서. 그렇죠.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것도 대표적인 이제 페스티벌 축제들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 축제는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추천해주시면 어떻습니까? 펜타포트는 한번 가보셔야죠. 아. 우리나라의 락페라는 문화를 정착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천이라는 도시와 아주 유기적으로 지역 공동체와 아주 또 역량 있는 기획자들과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또 함께 모여서 만든 우리나라 대표적인 락 페스티벌이고 이게 또 특히 늘 이상하게 펜타포트 할 때가 되면 우기 맞아요. 겹쳐서 그 펜타포트 전용 그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예, 뭐 장화를 비롯해서 뭐 우비 뭐 등등해서 근데 또 그렇게 좀 젖기도 하고 네네. 뭐 묻기도 하면서 즐기는 게 또 하나의 문화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페스티벌이라는 건 음악의 감상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음악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게 비든 뭐 흙탕물이든 뭐든 하여튼 경험을 하는 대표적인 게 있겠고 또 뭐 부산에서 락 페스티벌도 있죠. 네네. 국제 락 페스티벌도 있겠고요. 외국 여행이 가는 스케줄상 가능하신 분들은 뭐 서머소닉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특히 서머소닉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이제 8월 중순에 하는데요. 우리나라 또 아이돌 그룹인 NCT 드림, 아이브, 베이비몬스터, 보이넥스도 다양한 또 라인업들이 꽉 채울 것 같아서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혹시 가시나요? 가실 것 같아요. 왠지 가실 것 같은. 출연료를 열심히 모아서 꼭 가보는 걸.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남은 페스티벌 기간 내에 기회 되신다면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